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간 돌발 영상입니다. 미래통합당의 비례위성 정당을 놓고 참 나쁜 정치라고 비난했던 더불어민주당. 정작 총선이 다가오자 결국 당원 투표를 통해 비례연합 정당에 참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과연 명분과 실리,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데 성공할 수 있을까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과거 자유한국당이 급조한 미래한국당은 말 그대로 종이정당이고 창고정당이며 위장정당이고 정당 정치의 근간을 뒤흔드는 참 나쁜 정치이며 한국 정치사에서 두고두고 오점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한국당의 지지율 30%를 다 쓰면 미래한국당이 20석 정도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민주당은 40%의 지지율을 갖고도 7석밖에 비례를 못 갖느냐에 대한 질문에 답을 해야 된다는 거고, 다만 이제 한국당과 같은 방식으로 하는 것은 내부에 아직 부작용이 많기 때문에 전당원 투표를 통해서 의견 수렴을 진행한 후에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최고위원회에서 의견을 하면 전당원 투표를 아마 바로 붙일 가능성이 많아 보입니다. 과정을 위해서 한 줄만 잘 읽겠습니다. 전당원 투표 실시의 건과 관련하여 내일 의총을 열어 의견을 수렴한 후에 다시 최고위 결정으로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아예 권리당원 당원 투표를 안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니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분위기로는 그건 아니고요. 물론은 정해져 있는 게 아닙니까? 권리당원. 그럼 당원 투표 이게 대한민국 물론은 정해져 있는 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을 모르고 그렇지 않습니다. 결론을 정하고 의원총회에서 그게 뒤집어지는 아닙니다. 의견을 충분히 들을 필요가 있을 정도로 이 사안이 중대하다. 왜 그런데 의총인데 당원 투표를 한다면은 준비를 해야죠. 그런 거죠. 딱 그거 이것이 상관없는 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거랑 그게 좀 별개로 그러고. 당원 저 투표 영상 좀 꺼주십시오. 제가 정말 어떤 말씀을 저 얘기 안 할 겁니다. 찬성 뭐 반대. 저는 찬성이죠. 근데 뭐 워낙에 명분 없는 이런 판단 때문에 지지를 철회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면 실리적으로도 엄청난 손해다. 이게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지 얘기 들어보고 뭐 안에 들어가서 밝힐게요. 좀 어떤 입장을 밝히실 건지 다들 관심이 많아서 다치지 않으세요. 제가 건드린 건 아니에요. 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아마 그 전당원 투표는 하게 될 거고요. 네, 날짜나 뭐 디테일한 얘기들은 내일 아마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앞서서 SBS 인터뷰에서는 비례민주당 만드는 거는 안 할 것이다라고 언급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입장이 바뀌신 건가요? 지금 우리가 만들자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에 꼼수로 내려간다는 그런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근난 극복에 대해서 오늘 논의했습니다. 자, 말씀 다 드렸습니다. 하시나요? 안 하시나요? 하시면 어디서 하실 거예요? 뭐 어제 의총에서 논의가 있었는데 위원장님 어떤 생각 가지고 계십니까? 의원총회와 전당원 투표의 결과를 무조건 따르는 것이죠. 이 마당에 다른 얘기하는 건 이상하잖아요. 요즘 정치권에서는 공천을 둘러싼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공천을 하는 사람은 공정하게 일을 처리했다고 말하고 공천에서 탈락한 사람은 사적인 감정 때문에 배제당했다고 말합니다. 어느 쪽 말을 믿어야 할까요? 25년 정치 인생 처음으로 공천 신청을 하고 가슴 졸이며 기다렸습니다. 김영호 공관위원장으로부터 고향 출마 불가라는 통고에 굴복하고 양산 을로 지역구 이동을 제시하고 김영호 위원장이 이번 총선은 쉬어라. 컷오프라는 말을 듣고 하도 어이가 없어서 경쟁자
천혜기와 김용옥 위원장의 사담이 겹쳐 이 공천은 원천 무효입니다. 제가 취할 모든 수단을 다할 것입니다. 300만 당원들이 눈에 밟혀서 지금은 탈당을 할 수가 없어요. 정말 300만 당원이 눈에 밟히니까 결정을 못해서 오늘 기자회견을 하고 있어요. 밀양 창녕으로 돌아가면 무소속으로도 자신이 있습니다. 이걸 바로잡아줄 사람은 황교안 대표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주말까지 답을 안 주거나 여전히 이제 결과에 대해서 이제 번복이 없을 경우에 어떤 카드가 준비되어 있는지. 카드를 미리 보여주는 그런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포카를 하고 카지노 가더라도 자기 카드를 미리 보여주는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오늘도 몇 군데 확정이 된데 경기 수원시 갑은 이창성, 경기 군포시는 신규철, 세종시 을은 김중로 현 국회의원으로 우선 추천합니다. 우리 나름대로의 기준과 근거를 가지고 이찬열 의원님은 패스트트랙 동참하셨던 게 결정적이라고 봐도 되는 거죠? 결정적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여러분들이 상상에 맡기고. 당원 강령을 전동적으로 제공하는 발표가 안 되는데 일일이 우리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위원장님 최종 같은 경우는 갑을 분류가 됐는데 갑 쪽이 조금 더 이제 보수가 어려운 지역으로 분류가 되는데 갑 쪽이 김병준 위원장님 전략적으로 같이 겁니까? 김병준 위원장 벌써 발표했죠. 우리. 위원장님 김병준 위원장은 원래 본인이 세종시 을로 알고 있었다고 이게 뭐 바뀐 건지 아니면 원래 세종시 을을 염두하고 공천을 하신 건지 그쪽에서 잘못 들었을 겁니다. 자, 감사합니다. 아니 끝났어요. 이제 끝났어. 아니 그 세종 가불은 차고가 아닌가요? 그 김중로 의원이 원래 그 세종시 남쪽을 노리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차고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바꿨던 건가요? 의도적으로 바꿨다는 말이 굉장히 의도적으로 들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이거는 미스프린트입니다. 미스프린트. 미안합니다. 예. 확실하지? 나도 갑이 어딘지. 의도적으로 여쭤봤던 거 아닙니다. 우리가 의도적이 아니었고. 다음 달 총선에 적용될 선거구 자합 획정안은 이번 국회 회기에서 꼭 처리해야 할 중요한 법안입니다. 그런데 법안 심사를 위한 자리에 의원들이 밤늦게까지 나타나지 않아서 처리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러면 선거구 획정안은 오늘 통과를 해서 본회의에 통과되지 않으면 법정 시한을 넘기는 게 되기 때문에 제 획정안이 해부되는 대로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까 원내 이야기했더니 저희 끝나면 바로 내용 다 보셨으니까 보고 안 하는 거예요? 생략하고 왜 박규사 선생님만 하고 계세요? 의원님들 빨리 와 오지도 안 하고 왜 이래? 4명이 더 4명이요? 뭐? 4명 빨리 우리 당에다 빨리 좀 채워다 주세요. 이채익 간사님은 아까부터 열심히 올 것처럼 얘기하고. 아니 이채익 간사님 날더래요. 아니 근데 토론이 몇 명 있잖아요. 그냥 오셔가지고 빨리 하고 가시. 우리도 투표를 해야 되는데. 다 마찬가지잖아요. 저도 그렇고. 그러면 다음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 개안에 대한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네 피칭 기사분을 눈치 본다고 지금 예예. 이거 지금 행안이 안 오세요? 결국은 늦게 와서 투표도 못 하는 거 아니야? 빨리 왔으면 하고 내려서 투표할 수 있었는데.
아니 그럼 다 투표하고 끝내고 해요. 그러면 정의하고. 저 내려서 투표하세요. 안 올라온대요? 예. 저 내려서 투표하시고 오세요. 두 명만 더 오면 되잖아요. 안 오신다. 아무도 안 올라오신다면서요. 하다 때문에 이러니까 그럼 싹 가서 가서 얼른 투표하고 다시 얼른 오죠. 투표하고 오세요. 민감은 지금 모르니까 막 그래서 찬성 168인, 반대 8인, 기권 9인으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미안합니다. 위원장님이 약간 화가 나시는 그런 것 같아요. 빨리 넘겨줘야 되는데 이렇게 30분을 기다려서 하게 해서 선관위에서 사실은 무리하고 밤새워가 오셨는데 우리가 너무 기다려야 하는 이런 거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례없는 선거구 획정안 제의 요구에 추가적인 논의를 통해 이번 선거구 획정안에 대해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인구 하한은 13만 9천 명,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정이 다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차수를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 공적 마스크가 판매되고 있지만 아직도 마스크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야당은 마스크 부족 사태의 책임이 정부에 있다면서 공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하지만 정부는 마스크 대란의 원인이 다른 곳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느 곳일까요? 총리님, 확진자가 7,755명, 사망자가 600명이 넘어서고 있습니다. 60명. 60명입니다. 죄송합니다. 60명이 넘어서고 있습니다. 성일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2월 26일이야 돼서야 마스크 수출을 통제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통제를 했습니다. 그러면 2월 중국의 26일은 우한에서 전면 금지를 한 것이고 마스크 하나 통제 못한 정부가 지금 와가지고 세계적인 모델이라고 자랑할 수 있습니까? 이제 정부는 신천지 이전과 이후의 대응 방법이 완전히 달랐고 이렇게 수출을 해놓고 총리님 뭐라고 하셨어요? 우리 국민들한테는 마스크 안 써도 된다고 총리께서 직접 말씀하셨죠? 제가 마스크 안 써도 된다고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국민을 상대로 그렇게 거짓말 하시면 안 됩니다. 아니 건강한 사람은 자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생산 능력을 더 제고시키기 위해서 정부가 했는 일이 뭐 있느냐 이겁니다. 대만은 자꾸 시계 보지 마세요. 대만은 마스크 생산량을 2배로 늘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좀 말씀 좀 합시다. 저도 좀 말씀 좀 하게 두세요. 이게 답변하지 말란 말입니까? 서면으로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공평해야지. 아까 제가 시계 보는 거 시계 보지 말라고 주의까지 주시고 그게 적절한 예입니까? 잠깐만요. 답변 좀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조금 이따가 답변하시죠. 이제 수요가 증가했고 특히 신천지 사태 이후에 수요가 폭증을 했습니다. 마스크가 더 많이 필요하니까 모든 거를 다 신천지 때문이라고 덮어 씌우는 이거는 정부가 너무 책임을 회피하는 겁니다. 정말 이거는 글쎄요. 신천지에다 제가 질문할게요. 책임을 떠넘겨야 될 아무런 이유도 없고 떼어넘기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신천지 약국문 9시에 여는데 6시부터 사람들이 나와서 줄을 서는 거예요. 더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나가서 줄을 서는데도 못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6시부터 줄을 섰는데 못 사신단 말입니까? 그건 좀 과장 아닙니까? 아침 6시부터 줄을 서는데 아니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그분이 못 산다는 게 아니고 정정해서 말씀드리면 못 살까봐 6시부터 줄을 서는 거고 그렇게 줄을 서가면서 기다려도 물론 6시에 오신 분은 사죠. 못 사시는 분이 있다는
있는 것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총리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총리께서 조금 전 다른 의원님 중국에 대한 무제한 수출 방치가 불러온 마스크 대란으로 인해서 아직도 시중에서는 마스크를 사기 위해서 수백 킬로에서 1kg까지 수백 킬로에서 1kg까지 줄을 서야만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홀로 자가 격리 중에 사망자가 발생하는 그야말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 신천지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의 발언이 잇따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여야 의원들이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최근 논란이 되는 발언들을 지적했는데요. 장관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총 융자 금액은 기존 4천억 원에서 장관님께서 얼마 전에 우리의 그 환자 수가 많은 거는 월등한 진단 검사 역량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은 방역에 집중해야 되지 그렇게 정치적인 발언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정말 복지부 공무원들 저렇게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장관님 때문에 다 까먹고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뭐 뒤집어봐서 자아자찬이 아니라 의원 중에 그렇게 말씀하셔요. 오늘도 답변할 때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제가 좀 더 과학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나라들은 자국 내 보건당국이 현재 드러난 환자보다 10배 내지 50배로 많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검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드러났다는 것을 객관적 사실을 말씀드린 거예요. 자화자찬 아닙니다. 더불어민주당 기동입니다. 일부 정치권과 일부 언론에서 보면 가혹하다 싶을 정도로 가끔 장관님 대답하실 때도 보면 마음속에 그냥 열정은 넘쳐나가는데 이 열정을 제대로 이해해주지 못하니까 약간 격앙된 목소리도 나가시던데 과도한 주장과 과도한 지적이 이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최고의 백신일 수 있다. 장관님 생각 어떠십니까? 예, 의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제가 뭐 한두 차례 과거에 해오던 방식대로 하는 방역 쉽습니다. 그때 따라가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가장 고통도 적습니다. 새로운 시대 요구하는 방역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온갖 곳에서부터 비난도 있을 수 있고 의구심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정말 이 시대에 맞게 국민들 최대로 보호하면서 정말 세계의 주목을 받으면서도 끝까지 완수해 나가고 싶습니다. 장관님의 지금 말씀이 되게 지극히 정상적이고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걸 한 번만 딱 또 비틀잖아요. 여전히 자화자찬 뭐 이런 식의 아까 말씀한 의료계에 뭐 마스크가 충분합니다. 쌓아두려고 합니다. 이게 말씀이 이게 부족해. 현장은 그 방어복도 부족하고 여의 정쟁의 어떤 대상이나 그런 거를 자꾸 이게 초점이 흐려지거나 달라지서는 안 된다 생각을 하고 뭐 장관님 하신 말씀 좀 해보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아니 하실 말씀? 예, 뭐 별다른 말은 없고 아마 현장은 제가 의원님들보다 더 많이 다니는 것 같습니다. 거의 뭐 대구를 매일 내려가고 있고요. 특정한 병원에서 방호복이 부족해야 돼서 제가 직접 확인도 해봤습니다. 하루에 소비하고 있는 건 200벌이었는데 저희들이 공급된 건 300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부족하다 그럽니다. 근데 그는 어느 한두 마디 말씀을 듣고 마치 전 방역 체계가 방호복이 부족한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그 뛰고 있는 현장의 사람들은 너무 섭섭한 것이죠. 사실관계를 가지고 다시 이게 맞냐 안 맞냐 하면은 저 장관님하고 제가 할 얘기가 없습니다. 네, 오늘 회의를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퇴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는 해볼게요. 잘 들으셨어요. 아담이. 아유, 감사합니다. 주간 돌발 영상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